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백산 죽계우곡 아래 소수서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 보고 계시는 것이 죽계우곡의 제1곡에 해당되는 바로 금단 반석이 되겠습니다. 넓은 너럭바위가 있어서 마치 절터로서도 아주 적당하다고 할 정도로 넓은 이런 계곡 물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 옛 선비들은 자연 속에서 어떤 도가 깃들어 있다고 믿어서 도가 깃든 곳을 승경이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승경은 하늘이 짓고 땅이 숨겼다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팔경이니 구곡이니 하는 이름을 붙여서 마음을 닦으면서 도의 이치를 깨닫고자 했었던 것에서부터 이렇게 팔경 구곡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팔경에 가장 처음으로 들고 있는 것은 중국의 소상팔경이 되겠고요. 구곡은 중국 푸젠성의 무이구곡이 그 시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퇴계의 도산구곡과 율곡의 고산구곡에서 시작되었고, 팔경은 관동팔경, 단형팔경 등이 경승지로서 이렇게 이름을 얻게 되면서 많은 것이 나서 오늘날의 전국토가 팔경화되어 자기 고장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자기 고향인 중국 푸젠성의 무이산 계곡 아홉절경을 주의가 시로 읊었던 것이 바로 이 무이구곡이 되겠고요. 이것을 많은 화가들이 이렇게 무이구곡도라고 해서 이름으로 그림들을 많이 남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따라서 지리산 구곡산의 아래에 이렇게 무이구곡이 만들어진 것처럼 전국에 약 250군데의 구곡이 있어서 결국 우리나라의 구곡 문화가 대단히 발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안동, 영주, 괴산 등이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이 지리산 자락의 함양 화림동 계곡의 이 거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연의 내가 거하고 내가 자연의 거하니, 이렇게 산과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런 혼연일체의 모습들을 담은, 이런 스토리를 담은 것들이 이렇게 계곡 속에 이름이 붙여져서 하나의 풍류로서 이렇게 이어져 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거친 물로 바뀌어버리기도 한다는 점이죠. 그만큼 통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한 잔의 술로 달을 희롱한다는 선비들의 풍요와 멋을 담고 있는 이 농월정의 모습도 이렇게 거친 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대부들의 이 산수 문화에서 구곡과 팔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입장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데, 팔경이라고 하면 점에 해당되는 거고요. 구곡은 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짝수라는 것은 음의 수고, 음의 수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팔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점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면, 이에 비해서 물의 이런 동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양이고, 양은 홀수이다 보니까 이 물과 관련된 계곡에는 구곡이라는 명, 경치에는 그런 의미에서 팔경이라고 하는 이런 짝수의 로서 이렇게 경치를 꼽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팔경 구곡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학문을 도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서 이렇게 지목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자연과 함께하는 하나의 학문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세계문화유산의 선정된 9개의 서원 중에 가장 으뜸으로 들고 있는 것이 영주 소수서원이 되겠고요. 이는 바로 안향이 고려 말에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분이었고, 그분을 모신 서원을 가장 으뜸 서원으로 먼저 꼽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서원은 그런 의미에서 성리학의 이런 이념을 담은 인성교육기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 백운동 서원으로 출발했었던 이 안양을 모셨던 서원이 소수 서원으로 사획을 받음으로써 최초의 사획 서원으로서 이렇게 꼽히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된 데에는 이 풍기웅수 주세붕의 이 백운동 서원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퇴계 이황이 결국 이 소수 서원이라고 하는 사획을 받게 됐다고 하는 점에서 이 소수 서원의
가장 큰 중심 인물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안양이시지만 이어서 풍기군수가 되었었던 주세봉과 이황의 큰 노력이 오늘날의 이 소수선으로 이어져 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수선이라는 말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숙수사라는 절터 위에 이것이 세워졌고, 이곳에서 공부를 했었던 안양의 뜻을 따라서 이 발음을 좀 바꿔서 소수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서원 입구에 숙수사 절터의 흔적인 당간지주가 이렇게 우뚝 서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죽계천 변에 이 서원 절터에, 그래서 일찍이 이 서원의 이름이었었던 백운동이라고 하는 현판을 단 이렇게 서원이 지금도 이렇게 학문의 연마의 공간이 될 수 있게 되었던 이유도 바로 이 백운동 서원이 이런 죽계천이라고 하는 천으로부터, 또 먼저 나가게 되면 바로 이 소백산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소백산 국립공원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어지는 물줄기가 죽계 구곡을 이루어서 이곳으로 이어져 오게 되어 그 물길가에 서원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결국 이런 산수와 학문의 도량의 공간이었던 서원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던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죽계 구곡의 끄트머리에 결국 이렇게 소수서원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결국 죽계 별곡의 배경이 되는, 이 죽계 구곡의 배경이 되는 것은 물론 소백산이라고 하는 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로부터 잉태된 학문의 도량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소수서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산과 물이 만나는 곳에서 이러한 죽계 구곡이라고 부려졌던 이 계곡을 거쳐서 내려오는 물줄기에 의해서 학문의 근원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곳곳 계곡마다 이름이 붙여져서 제1곡 금당 반석으로부터 구곡의 이화동에 이르는 곳마다 많은 문인들이 곳의 이름을 부리고 이 자연을 노래함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학문과 연계되는 죽계 구곡이 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의연하게 계속적으로 흘러서 여름 한철에 아주 시원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곳들 곳곳에 옛 시인들의 이런 식기들일과 함께 이곳을 거니는 가운데 그들이 생각했었던, 옛 선비들이 생각했던 마음들을 우리도 되새기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죽계 구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계곡물들이 거침없이 흘러내리는 곳곳마다 결국 이런 자연과 함께하는 마음들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런 길 위에서의 많은 생각들이 이래 시인의 식기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도 함께 이렇게 정화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죽계 구곡과 같은 이런 풍광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죽계 구곡을 한 여름 더위를 식기 위해서도 한번 이렇게 걸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걷는 가운데 곳곳에 이렇게 계곡에 따른 명칭들과 더불어 식기들이 있었고, 그곳 가까이에는 이런 절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심신의 도야의 공간이, 전통이 쭉 유지되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제1곡에 해당되는 이런 금단 반석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죽계 계곡의 모습들을 되새겨 보면서 결국 이 근원 자리는 소백산이라고 하는 산이지만 변화하는 자리는 역시 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노장사상에서 표방했던 도가 지켜지는 것이 덕이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산수가 도덕에부터 이어져 도덕으로 변화되어 우리에게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처의 산천 경승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명연 거요유들의 이런 구곡 문화가 학문을 도야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탄탄한 배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결국 마음의 꽃밭을
가꾸는 마음으로 이런 주께 구곡을과 이런 오늘날의 소소선을 함께 거닐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주께 구곡과 소수선의 어떤 상관관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이제까지 얘기는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